전 변함없이 진 회장 사람인 걸로 믿으시게 할 겁니다. 황 실장이 한혜라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한혜라는 그런 황 실장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다. 오랜 시간 진태석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던 남자가 이제 자신의 칼이 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일어나요, 황 실장님. 한혜라가 손짓했다. 황 실장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양복 무릎에 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털어내지 않았다. 황 실장님께서 해줄 일이 있어요. 한혜라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황 실장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말씀만 하십시오. 영란 씨 사망 당일 요양원 CCTV를 삭제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세요. 황 실장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것은 진태석도 자신에게 명령했던 일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진태석은 CCTV를 삭제하라고 명령했었다. 그리고 황 실장은 그 명령을 수행했다. 부회장님, 그건 알아요. 당신이 삭제했다는 거. 한혜라가 황 실장의 말을 잘랐다. 황 실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당신이 삭제하기 전에 누군가 먼저 손을 댔어요. 그렇죠? 황 실장이 고개를 들었다. 한혜라의 눈이 그를 꿰뚫고 있었다. 어떻게? 황 실장님. 난 당신보다 이 집안에서 더 오래 살았어요. 진태석이 당신한테 뭘 시키는지, 당신이 뭘 하는지 다 알아요. 한혜라가 창가로 걸어갔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 절반을 비추고 있었다. CCTV 파일이 이미 손상되어 있었죠.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황 실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진태석의 명령을 받고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CCTV 시스템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후였다. 황 실장은 그 위에 한 번 더 삭제 작업을 했을 뿐이었다. 누가 했는지 알아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뭘 받는지도. 알겠습니다. 황 실장이 고개를 숙였다. 한혜라가 돌아서며 말했다. 그리고 황 실장님. 네. 진태석한테는 비밀이에요. 당신이 내 사람이 됐다는 것도, 내가 뭘 조사하는지도. 물론입니다. 황 실장이 나간 후 한혜라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영란의 죽음. 그것은 분명 자신에게 유리한 일이었다. 진세훈을 묶어두던 마지막 끈이 끊어진 것이니까. 하지만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의심받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누가 영란을 죽였지? 그리고 왜 나한테 누명을 씌우려는 거야? 한혜라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공난숙. 그 여자라면 충분히 가능했다. 아니, 그 여자가 아니면 이런 짓을 할 사람이 없었다. 같은 시각, 더 크라운 캐피털 회장실. 공난숙이 구실장과 마주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한 뭉치가 놓여 있었다. 한혜라부터 쳐. 공난숙의 말이 차갑게 떨어졌다. 구실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영란 죽음 건으로 밀어붙여. 경찰에 익명 제보해. 한혜라가 영란 사망 당일 요양원에 있었다는 거. 하지만 회장님, 그건 저희도. 나는 안 갔어. 공난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구실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회장님, 나는 안 갔다고. 홍세프가 뭘 했든 난 모르는 일이야. 공난숙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구실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공난숙은 언제나 그랬다. 자신의 손은 더럽히지 않으면서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 한혜라가 무너지면 건양그룹이 흔들릴 거야. 진태석 혼자서는 그 덩치를 감당 못해.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공난숙이 의자에 등을 기댔다. 건양그룹이 흔들리면 주가가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내가 지분을 사들일 수 있어. 영채를 진세훈이랑 결혼시키는 것보다 이게 더 확실해. 주한을 대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녀석이 순순히 따를 것 같지 않습니다. 공난숙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다. 주한을. 그 애는 언제나 변수였다. 겉으로는 자신의 아들 노릇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애였다. 하늘이는 내가 알아서 해. 공난숙이 말을 끝맺었을 때 문이 열리며 주하늘이 들어왔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주하늘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무덤덤했다.
공난숙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다. 하늘아, 앉아. 주하늘이 공난숙 맞은편에 앉았다. 구 실장은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했다.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영란씨 장례 다녀왔지? 네. 진세훈이 상태가 어떻던? 주하늘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대답했다. 많이 힘들어하더군요. 친어머니니까요. 한혜라는? 부회장님은? 조문객 응대하느라 바쁘시더군요. 공난숙이 코웃음을 쳤다. 그 여자가 죽였을 거야. 영란. 주하늘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증거? 그런 게 필요해. 영란이 죽어서 제일 좋은 사람이 한혜라인데. 어머니도 좋으시잖습니까? 주하늘의 말에 공난숙의 눈이 가늘어졌다. 뭐라고? 영란 씨가 살아있으면 진세훈이 건양그룹을 완전히 장악하기 어려웠죠. 그런데 이제 걸림돌이 사라졌으니까요. 어머니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잖습니까? 공난숙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너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하늘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공난숙은 그런 아들의 태도가 불쾌했다. 이 애는 어릴 때부터 그랬다. 절대 자신의 속내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래서 다루기 어려웠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어머니. 주하늘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결코 당신만 쏙 빠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공난숙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아버지 일 말입니다. 주상철. 어머니가 죽인 거잖습니까? 공난숙이 숨을 멈췄다. 주하늘은 양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누군가 저한테 녹음 파일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이고 진태석 회장과 함께 차기범 씨한테 누명을 씌우기로 모의하는 내용이요. 그건 조작이야. 조작이 아니라는 거 저도 알고 어머니도 아시잖습니까? 주하늘이 문 쪽으로 걸어갔다. 지금 당장 어머니를 고발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 명심하세요. 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용서한 건 아닙니다. 주하늘이 나가고 공난숙은 한참 동안 제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누가 그 녹음 파일을 하늘이에게 보냈을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태석뿐인데. 진태석, 네가 나를 배신한 거야? 공난숙의 눈에 살기가 떠올랐다. 건양가 거실. 진태석이 소파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 한혜라가 다가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당신. 응. 진태석이 술잔을 내려놓지 않은 채 대답했다. 영란 씨를 내가 정말 죽였다고 생각해? 진태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한혜라를 바라보았다. 오랜 시간 함께한 부부였지만 한혜라는 여전히 그 눈빛을 읽기 어려웠다. 생각하지 않아. 그럼 왜 세훈이한테 아무 말도 안 해? 그 애가 나를 살인자 취급하는데. 진태석이 술을 한 모금 마셨다. 세훈이는 지금 감정적이야. 친어머니가 죽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당신 지금 내 입장은 생각 안 해? 한혜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진태석이 술잔을 내려놓고 한혜라를 바라보았다. 혜라야. 뭐. 날 믿어. 진태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혜라 앞에 섰다. 무슨 상황이든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 그게 한혜라가 할 일이야. 한혜라는 남편을 올려다보았다. 진태석의 표정은 진지했다. 그러나 한혜라는 불안했다. 이 남자가 자신을 지켜줄 것인가, 아니면 필요할 때 버릴 것인가. 당신이 나를 지켜줄 수 있어? 내가 언제 당신을 버린 적 있어? 진태석이 한혜라의 어깨를 잡았다. 25년 전에도 내가 당신을 지켰잖아.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한혜라는 남편의 눈을 바라보았다. 25년 전. 차기범에게 누명을 씌우고 자신을 건양가로 데려온 남자. 그때부터 자신은 이 남자의 것이었다. 그리고 이 남자도 자신의 것이었다.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할게. 한혜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진태석이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가 돌아서는 순간 그의 눈에서 온기가 사라졌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진태석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영화관. 차정원은 혼자서 영화를 보러 왔다. 진세훈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집에 있기가 숨막혔다.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었다. 영화관은 그런 차정원에게 유일한 피난처였다. 상영 시간까지 30분이 남아 있었다. 차정원은 팝콘을 사들고 상영관 입구 근처에 서 있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정원 씨도? 차정원이 고개를 돌렸다. 주하늘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도 영화 티켓이 들려 있었다. 하늘 씨도 영화 보러 왔어요? 차정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주하늘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머리 좀 식히려고요. 저도요. 두 사람은 잠시 어색하게 서 있었다. 주하늘이 먼저 입을 열었다. 같은 영화예요? 차정원이 티켓을 확인했다. 같은 영화였다. 네, 같네요. 그럼 같이 보실래요? 차정원은 잠시 망설였다. 지금 자신의 처지에 주하늘과 함께 있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보이면 곤란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혼자 있는 것보다 나았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이 상영관으로 향할 때 멀리서 누군가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주영채였다. 그녀는 진세훈과의 만남을 위해 영화관에 왔다가 우연히 차정원과 주하늘을 발견한 것이었다. 왜? 하필이면 이 시간에 영화관에 와서 날 또 궁상맞게 만들어. 주영채가 이를 악물었다. 차정원은 언제나 그랬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로채갔다. 진세훈도 이제는 주하늘까지. 주영채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차정원과 주하늘이 나란히 상영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이 사진은 분명 쓸모가 있을 것이다. 상영관 안. 영화가 시작되었지만 차정원은 스크린에 집중할 수 없었다. 옆에 앉은 주하늘의 존재가 신경 쓰였다. 어둠 속에서 그의 옆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정원 씨. 주하늘이 속삭였다. 네. 힘들죠? 차정원은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메어왔다. 주하늘은 그런 차정원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저도 힘들어요. 양어머니가 제 친아버지를 죽인 걸 알게 됐거든요. 차정원이 놀란 눈으로 주하늘을 바라보았다. 뭐라고요? 공난숙이요. 주상철, 제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리고 차기범 씨한테 누명을 씌웠고요. 차정원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아버지, 차기범. 25년 동안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살아온 아버지. 그게 사실이에요? 네, 녹음 파일이 있어요. 주하늘이 차정원의 손을 잡았다. 영화 상영 중이라 아무도 그들을 보지 않았다. 정원 씨 아버지는 무고해요. 저희 양어머니가 진범이에요. 차정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25년. 아버지가 감옥에서 10년을 보내고 나온 후에도 살인자의 딸이라는 낙인을 달고 살았던 25년. 그것이 모두 누명이었다니. 하늘 씨, 그 녹음 파일 저한테도 들려줄 수 있어요? 물론이죠. 주하늘이 차정원의 손을 꽉 쥐었다. 정원 씨, 저랑 같이 싸워요. 공난숙도 진태석도 한혜라도 모두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요.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 불꽃이 일었다. 다음 날 더크라운 캐피털 공난숙 사무실. 주영채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공난숙이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노크는? 엄마, 이거 봐. 주영채가 휴대폰을 공난숙 앞에 내밀었다. 화면에는 어젯밤 영화관에서 찍은 사진이 떠 있었다. 차정원과 주하늘이 함께 있는 모습. 차정원하고 주하늘하고는 이제 대놓고 커플놀이야. 주영채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공난숙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딸을 바라보았다. 진세훈이랑 모자란데? 뭐? 네가 왜 차정원이랑 하늘이 만나는 걸 신경 써? 너는 진세훈이랑 잘 되면 되는 거잖아. 주영채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게 세훈 오빠가 요즘 나한테 관심이 없어. 왜? 엄마 죽은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맨날 집에만 있고. 공난숙이 한숨을 내쉬었다.
영채야, 네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진세훈이 힘들 때 옆에 있어줘. 위로해주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네 쪽으로 기울어. 근데 세훈 오빠는 아직도 차정원 생각만 해.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진세훈이 한혜라를 친모살인범으로 의심하고 있잖아. 그 말은 한혜라 딸인 차정원도 미워하게 될 거라는 뜻이야. 공난숙이 의자에서 일어나 딸의 어깨를 잡았다. 영채야, 잘 들어. 지금은 네가 인내할 때야. 차정원은 곧 무너져. 한혜라가 무너지면 차정원도 같이 무너지니까. 정말? 엄마가 언제 거짓말했어? 공난숙이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다. 딸의 결혼 따위는 사실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건양그룹이었다. 그것을 손에 넣는 것이 공난숙의 진짜 목표였다. 건양그룹 본사, 한혜라 부회장 사무실. 한혜라가 윤비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부회장님,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비서의 말에 한혜라의 표정이 굳어졌다. 경찰? 무슨 일로? 영란 여사님 사망건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아달라고 합니다. 한혜라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그것을 감추려고 서류를 집어들었다. 언제? 오늘 오후 3시입니다. 알았어. 가볼게. 윤비서가 나가고 한혜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경찰 조사. 누군가가 자신을 범인으로 몰고 있었다. 공난숙인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인가. 한혜라는 휴대폰을 들어 황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황 실장님, 저예요. 네, 부회장님.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영란 씨 사망건으로. 전화기 너머에서 황 실장의 숨소리가 들렸다. 익명 제보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부회장님이 사망 당일 요양원에 계셨다는 내용으로. 누가 제보했는지 알아요? 아직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정황상 공난숙 회장 측으로 추정됩니다. 한혜라의 눈이 가늘어졌다. 공난숙. 그년이 나를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구나. 부회장님, 경찰 조사에서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마십시오. 그날 요양원에 가신 건 맞지만 영란 여사님이 돌아가신 시점에는 이미 자리를 피하셨던 거로 진술하셔야 합니다. 알아요. 난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한혜라가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속은 복잡했다. 정말로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요양원에 갔을 때 영란은 이미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런데 왜 자신이 의심받아야 하는가? 진태석. 당신은 정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거야? 한혜라는 불안했다. 25년 전에도 진태석은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자신은 딸 수아를 버려야 했다. 이번에는 또 무엇을 대가로 치러야 할까? 같은 시각, 건양과 진세훈 방. 진세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지 며칠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회복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진세훈은 한혜라를 의심했다. 그녀에게는 동기가 있었다. 영란이 살아있으면 자신의 위치가 불안해지니까.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CCTV도 삭제되었고 약물 주입 경로도 밝혀지지 않았다. 문이 열리고 차정원이 들어왔다. 진세훈은 그녀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다. 왜 왔어? 당신 밥 먹었어? 안 먹었어. 밥 좀 먹어. 며칠째 굶으면서. 상관하지 마. 진세훈이 돌아누웠다. 차정원은 남편의 등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세훈 씨, 나도 힘들어. 뭐가? 당신이 나를 그렇게 대하는 게. 진세훈이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에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데? 내 엄마를 죽인 여자의 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데? 부회장님이 당신 엄마를 죽였다는 증거가 있어. 증거? 정황이 다 말해주잖아. 진세훈이 소리쳤다. 차정원도 물러서지 않았다. 정황만 가지고 사람을 살인자로 모는 거야? 그럼 나도 당신한테 물어볼게. 당신 아버지 진태석 회장은 깨끗해? 우리 아빠한테 누명 씌운 거 그건 괜찮아? 진세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건 25년 전 일이잖아. 25년이면 괜찮아?
우리 아빠는 10년을 감옥에서 살았어. 나온 뒤에도 살인자의 딸로 살았고. 그게 다 당신 아버지 때문이야. 내 아버지는 상관없어. 상관 있어. 당신 아버지가 공난숙이랑 손잡고 우리 아빠한테 누명을 씌웠어. 그건 어떻게 할 건데?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았다. 분노와 상처가 뒤엉켜 있었다. 한때 사랑했던 부부가 이제는 적이 되어가고 있었다. 정원아. 진세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좀 떨어져 있자. 차정원의 눈이 커졌다. 뭐? 지금은 서로 얼굴 보는 것도 힘들어. 나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그게 무슨 부탁이야. 나 좀 내버려둬. 진세훈이 다시 돌아 누웠다. 차정원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방을 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저녁 한강변. 차정원이 강변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주하늘이 있었다. 정원 씨, 괜찮아요? 응. 아니, 괜찮지 않아요. 차정원이 한숨을 내쉬었다. 세훈 씨가 떨어져 있자고 했어요. 주하늘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많이 힘드시겠네요. 힘들지만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미 예상한 일이었어요. 차정원이 강물을 바라보았다. 세훈 씨는 한혜라 부회장님이 자기 엄마를 죽였다고 믿어요. 그 사람 딸인 내가 미울 수밖에 없어요. 정원 씨는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그래도 피는 못 속이죠. 나는 한혜라의 딸이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 주하늘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정원 씨,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뭔데요? 한혜라 부회장이 정말 영란 여사님을 죽였을까요? 차정원이 고개를 돌려 주하늘을 바라보았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부회장님은 복잡한 분이에요. 나를 버렸던 사람이지만 또 나를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악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또 그렇게 안 해 보이기도 하고.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어요. 뭔데요? 공난숙도 그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거요. 차정원이 눈을 크게 떴다. 공 회장님이? 네, 영란 여사님 죽음으로 제일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한혜라 부회장만이 아니에요. 공난숙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진세훈과 한혜라가 갈라서면 건양그룹 내부가 흔들려요. 그러면 공난숙이 끼어들 틈이 생기죠. 차정원은 주하늘의 말을 곱씹었다. 맞는 말이었다. 공난숙은 언제나 건양그룹을 노리고 있었다. 영란의 죽음은 그녀에게도 기회였다. 하늘씨, 우리 같이 진실을 밝혀요. 네. 영란 여사님 죽음의 진실. 25년 전 우리 아빠한테 씌워진 누명의 진실. 다 밝혀요. 주하늘이 차정원의 손을 잡았다. 그래요, 같이 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리는 한강변에서 그들의 동맹이 시작되었다. 그 시각 경찰서. 한혜라가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형사가 앉아 있었다. 한혜라 부회장님 사망 당일 요양원에 가신 건 맞습니까? 네. 몇 시에 가셨습니까? 오후 3시쯤이요. 왜 가셨습니까? 요양원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영란 씨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형사가 서류를 넘겼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요양원 측 기록에는 그런 연락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한혜라의 표정이 굳어졌다. 뭐라고요? 부회장님께 연락했다는 직원도 없고 통화 기록도 없습니다. 한혜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분명히 전화가 왔었다. 요양원 번호로. 영란 씨 상태가 좋아졌으니 면회 오시라고. 그건 분명히 전화가 왔는데요. 혹시 그 전화를 받으신 휴대폰 가지고 계십니까? 통화 기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혜라는 휴대폰을 꺼내 형사에게 건넸다. 형사가 통화 기록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부회장님, 이 번호는 선불폰입니다. 요양원 번호가 아니에요. 한혜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군가가 자신을 요양원으로 유인한 것이었다. 저는 그날 영란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CCTV가. 한혜라는 말을 멈췄다. CCTV는 삭제되어 있었다.
자신이 언제 나왔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CCTV가 어떻게 됐습니까? 삭제됐다고 들었습니다. 형사가 한혜라를 빤히 바라보았다. 부회장님, 지금 상황이 많이 불리합니다. 사망 당일 현장에 계셨고 동기도 있으시고 CCTV도 삭제됐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걸 증명해 주셔야 합니다. 한혜라는 이를 악물었다. 누군가가 치밀하게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마도 공난숙일 것이었다. 다음 날 건양그룹 본사. 진태석이 황 실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한혜라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네, 회장님. 참고인 자격으로요. 진태석의 표정은 평온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차가웠다. 공난숙이 움직이기 시작했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버려둬. 황 실장이 놀란 표정으로 진태석을 바라보았다. 부회장님을요? 응. 한혜라는 내가 지켜줄 거야.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야. 이유가 있으십니까? 진태석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공난숙이 뭘 하려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싶어. 그년이 패를 다 보여줄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 사이에 부회장님이 다치실 수도 있습니다. 다치면 내가 치료해주면 되지. 진태석이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다. 황 실장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는 아내조차 자신의 체스말로 사용하고 있었다. 황 실장. 네. 넌 누구 편이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황 실장이 움찔했다. 물론 회장님 편입니다. 정말? 진태석이 황 실장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황 실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최근에 한혜라를 따로 만났다던데. 황 실장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건 부회장님께서 부르셔서. 변명하지 마. 진태석이 손을 들어 황 실장의 말을 막았다. 난 다 알아. 황 실장이 뭘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황 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태석이 천천히 다가왔다. 황 실장, 넌 13년 동안 내 밑에서 일했어. 그동안 내가 배신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봤잖아. 회장님, 저는 지금 당장 입장을 분명히 해. 나야 한혜라야? 황 실장은 숨을 삼켰다. 양쪽 다 위험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위험은 진태석이었다. 회장님입니다. 물론이죠. 좋아. 그럼 한혜라가 너한테 뭘 시켰는지 말해봐. 황 실장은 결국 한혜라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CCTV 조작에 대한 조사, 영란 사망의 진범을 찾는 일. 진태석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됐어. 계속 한혜라 일을 도와줘. 네. 한혜라가 뭘 알아내는지, 뭘 하려는지 다 나한테 보고해. 이중 스파이 역할을 하는 거야. 황 실장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황 실장이 나가고 진태석은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건양 패션 디자인실. 주영채가 임시 팀장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디자인 팀원들이 모여 있었다. 차정원도 그 자리에 있었다. 다음 시즌 준비 시작할게요. 럭셔리 페미닌 룩 컨셉으로. 주영채가 당당하게 말했다.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차정원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자신의 디자인이 더 좋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진세훈의 표 몰아주기로 주영채가 뽑힌 것이다. 차정원 디자이너. 주영채가 차정원을 불렀다. 네. 당신은 소재 조달 담당해요. 내가 원하는 원단 목록 정리해서 거래처에 연락해. 차정원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소재 조달이라니. 디자이너에게 잡무를 시키는 것이었다. 저는 디자이너입니다. 소재 조달은 제 일이 아닌데요. 임시 팀장이 시키면 하는 거죠. 아니면 디자인실 관두시든지. 주영채가 비웃듯이 말했다. 주변 팀원들이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다. 차정원은 이를 악물고 참았다. 지금 싸워봤자 손해는 자신이었다. 알겠습니다. 차정원이 자리로 돌아갔다. 주영채는 승리감에 입꼬리를 올렸다. 회의가 끝나고 차정원이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주영채가 다가왔다.
차정원. 아니, 차수아. 차정원이 고개를 들었다. 주영채가 싸늘한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뭐? 너 어제 영화관에서 하늘 오빠랑 같이 있던 거 다 봤어. 차정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게 왜? 세훈 오빠한테 말할까? 아내가 다른 남자랑 영화 보러 다닌다고? 하고 싶으면 해. 나랑 세훈 씨는 이미 떨어져 있으니까. 주영채의 눈이 커졌다. 뭐? 떨어져 있다고? 응. 세훈 씨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대. 주영채의 얼굴에 희색이 돌았다. 차정원은 그런 주영채가 역겨웠다. 좋아하네. 남의 불행을. 불행? 너야말로 자초한 거잖아. 남의 신분 빼앗아서 결혼하더니 이제 와서 뭘. 주영채. 너도 내 신분 빼앗아서 지금 차수와 행세하고 있잖아. 뭐가 다른데? 주영채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달라. 뭐가 달라? 똑같아. 우리 둘 다 리플리야. 가짜 인생 사는 거. 차정원이 일어서서 주영채를 스쳐 지나갔다. 주영채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차정원, 두고 봐. 반드시 네가 무너지는 꼴 볼 거야. 며칠 후 공난숙의 집. 주하늘이 공난숙을 찾아왔다. 공난숙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어머니, 왔어? 앉아. 주하늘이 공난숙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부르셨다면서요? 응, 주 대표 요즘 차정원이랑 자주 만나던데. 주하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왜? 좋아하니까요. 공난숙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좋아해? 그 여자를? 네. 미쳤어? 그녀는 한혜라 딸이야. 우리 집안하고 원수인 한혜라. 어머니한테는 원수일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아닙니다. 공난숙이 이를 악물었다. 주 대표. 네가 왜 여태 내 밑에서 일했는지 알아? 주상철 복수하려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와서 복수 대상 딸이랑 연애해. 복수요? 주하늘이 냉소를 흘렸다. 어머니, 복수 대상은 한혜라가 아니에요. 바로 당신이에요. 공난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아버지를 죽인 건 한혜라가 아니라 당신이잖아요. 그리고 차기범 씨한테 누명을 씌운 것도. 그건 진태석이 한 거야. 어머니도 공범이죠. 주하늘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이제 어머니 밑에서 일하지 않겠습니다. 스카이 퀘스천 대표직도 내려놓겠어요. 뭐? 네가 지금 나한테 반기를 드는 거야? 반기가 아니라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주상철의 아들이에요. 당신의 아들이 아니고. 주하늘이 문을 향해 걸어갔다. 공난숙이 소리쳤다. 주하늘, 나가면 넌 끝이야. 내가 가만 안 둬.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가만 있지 않을 테니까. 주하늘이 나가고 공난숙은 찻잔을 바닥에 내던졌다. 찻잔이 산산조각 났다. 감히 나한테. 공난숙의 눈에 광기가 떠올랐다. 그녀는 구실장을 불렀다. 구실장. 네, 회장님. 주하늘 그 녀석 완전히 적으로 돌아섰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리해. 구실장이 움찔했다. 처리라고 하시면 말 그대로야. 더 이상 방해되지 않게. 공난숙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구실장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주하늘 아파트. 주하늘이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차정원이었다. 정원 씨, 여기 어떻게? 주소 물어봤어요. 말할 게 있어서. 주하늘이 문을 열고 차정원을 안으로 들였다. 차정원은 소파에 앉자마자 말했다. 나 세훈 씨랑 이혼할 것 같아요. 네. 세훈 씨가 먼저 말 꺼냈어요. 더 이상 함께 못 살겠다고. 주하늘은 차정원의 옆에 앉았다. 그녀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정원 씨, 괜찮아요. 예상한 일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혼하면 내가 건양가를 나와야 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진 않죠.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차정원이 쓸쓸하게 웃었다. 하늘 씨, 나 갈 데가 없어요.
여기 있어요. 주하늘의 말에 차정원이 고개를 들었다. 예? 제 집에 있으세요. 방도 있고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안 돼요. 남자 집에 여자가 얹혀 살면 안 되죠. 저는 상관없어요. 정원 씨가 괜찮다면.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주하늘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차정원은 그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다. 고마워요. 하늘 씨. 고마울 거 없어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주하늘이 차정원의 손을 잡았다. 차정원은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나려 했다. 진세훈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것을 주하늘에게서 느끼고 있었다. 건양가. 한혜라가 진태석의 방으로 갔다. 진태석은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다. 당신. 왜? 경찰 조사 얘기 들었어? 응, 들었어. 진태석이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한혜라는 그런 남편의 태도가 불안했다. 당신이 도와줘야 해. 난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알아. 그럼 왜 아무것도 안 해? 변호사 선임해줘. 공난숙이 나를 밀어붙이고 있잖아. 진태석이 드디어 고개를 들었다. 그의 표정은 무심했다. 헤라야. 지금 당장은 안 돼. 왜? 공난숙이 뭘 하려는지 지켜봐야 하니까. 당신이 패를 너무 빨리 보이면 안 돼. 그럼 난 어떻게 해? 한혜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진태석이 일어서서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내가 지켜줄 거야. 약속해. 조금만 참아. 조금만이 언제까지야? 곧이야, 곧. 진태석이 한혜라의 이마에 입술을 댔다. 그러나 한혜라는 안심이 되지 않았다. 이 남자의 약속은 언제나 조건부였다. 며칠 후 건양그룹 본사 회의실.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다. 진태석이 상석에 앉아 있었고 한혜라는 그 옆에 있었다. 주요 안건은 다음 분기 사업계획이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다. 한혜라 부회장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영란 여사 사망 건 관련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다. 한혜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피의자요? 저는 아무것도.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라는 진태석을 바라보았다. 진태석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가봐, 변호사 보낼게. 한혜라는 경찰에 이끌려 나갔다. 회의실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진태석은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다. 경찰서. 한혜라가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검사가 앉아 있었다. 한혜라 부회장님, 영란 여사 사망 당일 요양원에서 약물을 투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당신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료용 장갑이 요양원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한혜라의 눈이 커졌다. 그건 조작입니다. 장갑에서 당신의 지문이 검출되었습니다. 한혜라는 머리가 하얘졌다. 이건 누군가가 자신을 철저하게 모함하고 있는 것이었다. 장갑의 지문? 그런 장갑을 사용한 적이 없었다. 저는 그런 짓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왜 당신의 지문이 묻은 장갑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되었는지. 한혜라는 대답하지 못했다. 변호사가 도착했지만 상황은 악화되기만 했다. 다음 날 건양가. 차정원이 짐을 꾸리고 있었다. 진세훈이 방에 들어왔다. 뭐 하는 거야? 나가려고. 세훈 씨가 떨어져 있자고 했잖아. 진세훈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어디로? 그건 알 필요 없어. 차정원이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진세훈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정원아. 뭐. 미안해. 차정원은 진세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미안하면 됐어. 나도 미안해. 어디로 가는 건지 말해. 괜찮은 대로. 차정원이 팔을 빼고 나갔다. 진세훈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주하늘 아파트. 차정원이 도착했다. 주하늘이 문을 열어주었다. 왔어요? 네, 신세지네요. 신세라니요. 들어와요. 차정원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왔다. 깔끔하게 정돈된 집이었다.
주하늘이 방 하나를 안내했다. 여기 쓰세요. 제가 쓰던 방인데 정리해놨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울 거 없다니까요. 주하늘이 미소를 지었다. 차정원은 그 미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차정원과 주하늘이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한혜라 부회장님이 피의자로 소환됐대요. 들었어요. 상황이 심각한 것 같더군요. 하늘 씨, 부회장님이 정말 범인일까요? 주하늘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요? 한혜라 부회장님은 똑똑한 분이에요. 저렇게 허술하게 증거를 남길 리가 없어요.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공 회장님? 네, 아마도. 차정원은 한숨을 내쉬었다. 복잡하다. 모두. 정원 씨, 우리가 진실을 밝혀야 해요. 한혜라 부회장님이 범인이든 아니든 진실을 알아야 해요. 어떻게요? 제가 공란숙 측에 내부 정보원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연락해 볼게요. 주하늘이 휴대폰을 꺼냈다. 차정원은 그런 주하늘을 바라보았다. 이 남자는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고 있었다. 마음이 복잡했다. 하늘 씨. 네.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예요? 주하늘이 차정원을 바라보았다. 말했잖아요. 좋아하니까. 전 유부녀예요. 알아요. 그래도. 주하늘이 차정원의 손을 잡았다. 정원 씨가 어떤 상황에 있든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차정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며칠 후 건양그룹 본사. 진태석이 공란숙을 만났다. 둘은 회의실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진 회장, 오랜만이야. 공란숙이 비웃듯이 말했다. 진태석은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공 회장, 한혜라 거는 당신이 꾸민 거지. 뭐가? 장갑, 지문, 익명제보. 다 당신이잖아. 공란숙이 어깨를 으쓱했다. 증거 있어? 없지. 당신도 나처럼 증거 안 남기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았다. 오랜 시간 협력하면서도 경쟁해온 사이였다. 뭘 원해? 진태석이 물었다. 공란숙이 입꼬리를 올렸다. 건양그룹 지분 30%. 미쳤어? 한혜라 살리려면 그 정도 값은 치러야지. 진태석의 눈이 가늘어졌다. 협박하는 거야? 거래를 제안하는 거야. 지분 30% 넘기면 한혜라 무혐의 만들어줄게. 어떻게? 진범을 만들어내지. 진태석은 잠시 침묵했다. 공란숙의 제안은 악마와의 거래였다. 하지만 한혜라를 구하려면 거절해. 진태석이 단호하게 말했다. 공란숙의 표정이 굳어졌다. 거절해? 응. 지분 30%는 안 돼. 최대 10%야. 10%? 그건 너무 적어. 그럼 거래 없어. 진태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공란숙이 급하게 말했다. 잠깐. 15%는 어때? 진태석이 돌아보았다. 12%, 14%, 13%. 최종이야. 공란숙은 이를 악물었다. 원하던 것보다 훨씬 적었지만 없는 것보단 나았다. 좋아. 13%. 계약서는 내 변호사가 보낼 거야. 진태석이 나갔다. 공란숙은 혼자 남아 중얼거렸다. 진태석. 언젠간 널 완전히 무너뜨릴 거야. 경찰서. 한혜라가 석방되었다. 갑자기 새로운 용의자가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요양원 직원 한 명이 영란에게 약물을 투여했다고 자백한 것이다. 한혜라는 영문도 모른 채 풀려났다. 경찰서 앞에 진태석이 차를 가지고 와 있었다. 당신이 어떻게 한 거야? 몰라도 돼. 진태석이 차를 출발시켰다. 한혜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요양원 직원. 진범이 아니잖아. 그래. 그럼 누가 영란을 죽인 건데? 진태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한혜라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당신이야? 영란을 죽인 게. 진태석이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난 아니야. 그럼 누구야? 모르겠어, 아직은. 한혜라는 남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의심할 때가 아니었다. 일단 살아남아야 했다. 주하늘 아파트. 차정원이 뉴스를 보고 있었다. 한혜라가 석방되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었다. 부회장님이 풀려났대요. 주하늘이 옆에 앉았다. 봤어요. 대신 다른 사람이 범인으로 자백했다더군요. 누군가가 손을 쓴 거죠? 아마도 진태석 회장이겠죠. 차정원은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야. 그래서 우리도 힘을 가져야 해요. 주하늘이 차정원을 바라보았다. 정원 씨, 저랑 같이 일해요. 일을요? 네. 스카이 퀘스천 대표 자리는 내려놨지만 제가 가진 네트워크는 여전해요. 그걸 이용해서 공난숙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나도요? 네. 정원 씨가 필요해요. 건양그룹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이. 차정원은 잠시 생각했다. 이것은 복수의 길이었다. 자신을 버린 어머니,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운 사람들 모두에게 복수하는 길. 알았어요. 같이 해요. 고마워요. 주하늘이 미소를 지었다. 차정원도 웃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건양가. 한혜라가 집에 돌아왔다. 진세훈이 현관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세훈아. 두 사람은 마주 보았다. 진세훈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다. 어머니가 하지 않았다는 거 믿을 수 있을까요? 난 안 했어. 정말이야. 그럼 누가 엄마를 죽인 건데요? 한혜라는 대답하지 못했다. 진세훈은 한숨을 내쉬며 돌아섰다. 정원이 나갔어요. 알아. 어머니 때문이에요. 알아. 진세훈이 계단을 올라갔다. 한혜라는 혼자 현관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원아. 수아야. 미안해. 그날 밤 공난숙의 집. 공난숙이 구실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한혜라가 풀려났어. 네, 진태석 회장이 손을 쓴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지. 그래서 얼마 줬어? 건양그룹 지분 13%입니다. 공난숙이 웃었다. 13%라. 생각보다 적게 먹었네. 하지만 시작이야. 다음은 뭘 하시겠습니까? 한혜라는 잠시 놔두고 다른 쪽을 공략해야지. 어디요? 차정원. 그녀를 이용해서 한혜라를 무너뜨릴 거야. 공난숙의 눈이 음흉하게 빛났다. 차정원이 한혜라의 친딸이라는 사실,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건양그룹이 발칵 뒤집히겠죠. 그래, 한혜라가 25년 전에 딸을 버렸다는 것, 그 딸이 며느리로 들어왔다는 것,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숨겼다는 것. 다 폭로하면 한혜라 부회장은 끝이겠네요. 그래, 그리고 그 틈을 타서 내가 건양그룹을 집어삼키는 거야. 공난숙이 웃었다. 그것은 악마의 미소였다. 며칠 후 어느 호텔 레스토랑. 공난숙이 차정원을 불렀다. 차정원은 의아했지만 왔다. 공 회장님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앉아. 공난숙이 손짓했다. 차정원이 맞은편에 앉았다. 차정원 씨. 아니, 차수아 씨라고 불러야 하나? 차정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뭘 아시는 거예요? 다 알아. 네가 한혜라 딸이라는 것도 25년 전에 버려졌다는 것도. 차정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공난숙이 계속했다. 제안이 있어. 나랑 손잡아. 손잡자고요? 응. 한혜라를 무너뜨리자. 너도 그년한테 버림받았잖아. 복수하고 싶지 않아? 차정원은 공난숙을 바라보았다. 이 여자의 제안은 달콤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했다. 공 회장님이 원하는 게 뭔데요? 건양그룹. 그걸 차지하는데 네 도움이 필요해.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는데요? 한혜라의 비밀을 폭로하는 거야. 네가 직접 나서서. 차정원은 생각에 잠겼다. 한혜라를 무너뜨리는 것. 그것은 자신도 원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공난숙의 손을 잡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생각해 볼게요. 빨리 결정해. 기회는 오래 기다리지 않아. 공난숙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차정원은 혼자 남아 고민에 빠졌다. 그날 밤 주하늘 아파트. 차정원이 주하늘에게 공난숙과의 만남을 이야기했다.
공난숙이 저한테 손잡자고 했어요. 거절했어요? 아직 대답 안 했어요. 주하늘의 표정이 굳어졌다. 정원 씨, 공난숙과 손잡으면 안 돼요. 왜요? 공난숙은 사람을 이용하고 버려요. 아버지한테도 그랬고 저한테도 그랬어요. 정원 씨도 똑같이 당할 거예요. 알아요. 근데 한혜라를 무너뜨리고 싶어요. 정말로. 주하늘이 차정원의 어깨를 잡았다. 우리 힘으로 무너뜨려요. 공난숙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증거를 모으는 거예요. 한혜라가 25년 전에 한 일들, 진태석이 한 일들, 전부.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폭로하는 거예요. 차정원은 주하늘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알았어요. 하늘씨 말대로 할게요. 고마워요. 믿어줘서. 주하늘이 차정원을 안았다. 차정원은 그의 품에서 잠시 쉬었다. 이 남자는 자신의 유일한 아군이었다. 건양가 서재. 진태석이 황 실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공난숙이 차정원을 접촉했대? 네. 오늘 만났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어? 손잡자고 했다고 합니다. 한혜라를 무너뜨리자고. 진태석이 웃었다. 공난숙 그년 우리 며느리까지 건드리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켜봐. 차정원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정원 씨가 공난숙 손을 잡으면 그럼 처리해야지. 황 실장이 움찔했다. 진태석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다. 처리라고 하시면 필요하면 뭐든 해. 건양그룹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진태석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황 실장은 고개를 숙였다. 이 남자 앞에서는 아무도 안전하지 않았다. 아내도 며느리도 아들도. 다음 날 건양 패션 디자인실. 주영채가 차정원을 불렀다. 차정원 디자이너. 네. 이거 내일까지 수정해. 주영채가 서류를 던졌다. 차정원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주영채가 해야 할 작업이었다. 이건 임시 팀장님 업무 아닌가요? 내가 시키면 네 업무야. 불만 있어? 차정원은 참았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주영채와 싸워봤자 손해는 자신이었다. 알겠습니다. 주영채가 비웃으며 돌아갔다. 그때 진세미가 다가왔다. 언니 괜찮아? 응, 괜찮아. 주영채 언니 너무하네. 언니한테 왜 저러는 거야? 신경 쓰지 마. 나 알아서 해. 차정원이 쓸쓸하게 웃었다. 진세미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차정원을 바라보았다. 그날 저녁 건양가. 진세훈이 아버지 진태석과 마주 앉아 있었다. 아버지, 할 말이 있습니다. 뭐? 정원이랑 이혼하려고요. 진태석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이유가? 더 이상 함께 못 살겠어요. 어머니, 영란 어머니 일로 너무 힘들었고 정원이 보면 자꾸 한혜라 어머니가 떠올라요. 그래서 이혼하겠다? 네. 진태석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안 돼. 네. 이혼 안 된다고 했어. 진세훈이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왜요? 저랑 정원이 둘 다 원하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차정원은 한혜라의 딸이야. 그 애를 내보내면 한혜라의 입지가 더 흔들려. 그게 저한테 무슨 상관이에요? 건양그룹 후계자가 될 너한테 상관 있어. 진태석이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세훈아, 개인 감정 가지고 회사 일 망치지 마. 차정원과 이혼하고 싶으면 적어도 6개월은 기다려. 6개월이요? 그래.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진세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거부할 수 없었다. 주하늘 아파트. 차정원이 주하늘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주하늘의 요리 실력은 꽤 괜찮았다. 맛있다. 다행이에요. 하늘씨, 요리 어디서 배웠어요? 혼자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한때 적이었던 관계가 이제는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어 있었다. 정원 씨. 예.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공난숙 측 내부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25년 전 사건 관련 증거를 구할 수 있을 것 같대요. 차정원의 눈이 커졌다. 진짜요? 네, 공난숙이 주상철을 죽이고 차기범 씨한테 누명을 씌운 증거. 그걸 확보하면 공난숙도 진태석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 증거가 뭔데요? 녹음 파일 말고도 당시 경찰 수사 기록이 있대요. 조작된 증거들. 그걸 확보하면 재심 청구가 가능해요. 차정원의 가슴이 뛰었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수 있다. 25년 동안 살인자로 살아온 아버지를. 하늘씨 고마워요. 정말. 아직 고마워할 때가 아니에요.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언제요?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 사람이랑. 차정원은 희망에 부풀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밝혀질 수 있다. 다음 주 약속 장소. 주하늘과 차정원이 어두운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과거 공난숙의 비서실에서 일했던 사람이었다. 자료 가져왔습니다. 남자가 봉투를 건넸다. 주하늘이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이게 25년 전 경찰 수사 기록 사본입니다. 당시 공난숙 회장이 수사관에게 뇌물을 줬다는 증거도 있고요. 차정원이 서류를 훑어보았다. 거기에는 차기범의 알리바이를 조작한 기록, 증거물을 변조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이걸로 아버지 누명을 벗길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재심 청구하시면 될 겁니다. 차정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25년. 너무 오래 기다렸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조심하세요. 공난숙 회장이 이걸 알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남자가 나갔다. 주하늘이 차정원을 바라보았다. 이제 시작이에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차정원의 눈에 불꽃이 일었다. 복수가 시작되었다. 공난숙의 집. 구 실장이 급하게 들어왔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뭐야? 25년 전 사건 자료가 유출됐습니다. 공난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누가? 김 전 비서입니다. 그가 주하늘 대표한테 넘겼습니다. 공난숙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 배신자 새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하늘 그 녀석. 완전히 처리해야겠어. 공난숙의 눈에 살기가 떠올랐다. 더 이상 봐줄 수 없었다. 그날 밤 주하늘 아파트 앞. 주하늘이 집에 돌아가려고 할 때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다가왔다. 주하늘 대표님이시죠? 누구십니까? 같이 가시죠. 남자들이 주하늘을 둘러쌌다. 주하늘은 상황을 파악했다. 공난숙이 보낸 자들이었다. 공난숙 회장이 보냈습니까? 질문은 나중에 하시죠. 남자들이 주하늘을 끌고 갔다. 주하늘은 저항하지 않았다. 지금 싸워봤자 무의미했다. 아파트 안. 차정원이 창밖을 내다보았다. 주하늘이 검은 차에 태워지는 모습이 보였다. 하늘씨. 차정원이 달려나가려 했지만 이미 차는 떠난 후였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주하늘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제발. 제발 괜찮아야 해. 차정원의 손이 떨렸다. 공난숙이 움직인 것이었다.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어딘가의 창고. 주하늘이 의자에 묶여 있었다. 그 앞에 공난숙이 서 있었다. 주 대표, 내가 많이 실망했어. 무슨 말씀이신지. 네가 나를 배신할 줄은 몰랐어. 공난숙이 주하늘의 뺨을 때렸다. 25년 전 자료 어디서 났어? 어머니도 알잖아요. 어머니가 숨겨둔 거. 그래, 나도 알아. 근데 네가 그걸 퍼뜨린 건 용서 못해. 공난숙이 구 실장에게 손짓했다. 때려. 구 실장이 주하늘을 때리기 시작했다. 주하늘은 이를 악물고 참았다. 같은 시각 건양가. 차정원이 한혜라를 찾아왔다. 한혜라는 놀란 표정으로 차정원을 바라보았다. 정원아, 왜 왔어? 부회장님 도와주세요. 뭘? 주하늘 씨가 공난숙한테 잡혀갔어요. 한혜라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공난숙이 데려갔어요. 25년 전 사건 때문에. 죽일지도 몰라요.
한혜라는 잠시 생각했다. 주하늘은 자신에게 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차정원이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감사합니다. 한혜라가 휴대폰을 들었다. 그녀에게도 정보원이 있었다.